80세 A가 빈혈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서둘러 내시경을 해보니 위암 말기였습니다. 주치의 B는 이 사실을 A의 딸에게 알렸습니다. A의 딸은 A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치료받는 것을 거부할 것을 우려하면서 위암 초기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만 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의사 B는 A에게 정확한 진단 결과와 예후를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딸의 요청대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해야 할까요? 의료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와 관련된 문제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러한 환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 및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을 모두 알려주고,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의사들은 환자가 중병이나 완치 가능성이 낮은 질병에 걸렸을 때 환자 대신 보호자와 상의하고 환자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사의 행동은 올바를까요? 미국이나 서유럽의 경우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진실을 알립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지 아니면 치료를 중단하고 유언장을 쓰거나 남은 인생을 즐기는 등 삶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갈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는 환자가 회복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환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고 보호자와 상의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환자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리기 원치 않는다면 의사는 환자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환자 본인의 의견보다 가족들의 의견을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개인의 일이라도 가족이 개입하는 유교 문화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의료 비용을 환자 본인이 아닌 자녀와 가족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만족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족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많은 보호자들에게 자신이 회복되지 않는 중병에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면 자신은 진실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 보호자들이 환자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보호자들은 환자가 상심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려 모든 치료를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대답합니다. 환자가 진실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중병이라는 자신의 병 상태를 알고 싶어 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 본인은 질병 상태가 악화되어 삶을 정리할 시간이 없을 때야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많은 환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거나 정리할 시간을 놓치고 불필요한 치료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 의사가 가족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환자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는 환자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친척이나 제3자의 사례를 환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서 암이나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환자분이나 가족들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그분에게 사실을 알렸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환자가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면 이는 자신도 진실을 알기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비하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자신도 진실을 알기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간접적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등 환자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때 치료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가족이 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족은 환자의 성격, 가치관, 인생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그 의사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으며 환자의 병이나 치료 내용, 예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들은 환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혹은 과도한 치료비와 같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스코틀랜드의 경우 환자 가족들과 상의한 의사가 환자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만약 의사와 환자 가족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도 정신장애와 관련된 치료에 한하여 가족에게 예외적으로 권한을 보유하며 환자 치료는 가족이 아닌 환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성인을 대신하여 재산보호는 물론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에 대하여 폭넓은 지원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중증 질환에 걸린 환자의 의견에 앞서 가족들의 의견을 중시하는 현재의 관행이나 문화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